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KTX 서대전 경우가 확정될 경우 빨리 출발한 열차가 더 늦게 도착하는 등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고속철 운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장현 시장에 이어 시민단체와 관광업계도 반대에 나섰습니다. 난폭한 운전교통신호 위반 등 부끄러운 교통문화가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되면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오늘부터 광주 빛가람 혁신도시 간 택시 불법 요금 운행을 단속합니다. 광주시가 내 식구 봐주기식의 감사를 없애기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만듭니다. 호남고속철 서대전역 경유안을 두고 좀처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서대전역을 경유할 경우 호남고속철이 안고 가게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실제로 배차 간격을 고려해 봤을 때 먼저 출발한 열차가 더 늦게 도착하게 되는 기현상까지 우려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코레일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고속철의 호남선 배차 간격은 평균 34분. 코레일은 수익상 서대전역 경유가 필요하다며 45분이 더 걸리는 경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KTX가 먼저 용산에서 출발하고 배차 간격대로 34분 뒤에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는 KTX가 뒤따라 출발할 경우 늦게 출발한 KTX가 더 빨리 도착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늦게 출발하는 열차가 KTX가 먼저 도착해 있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발생돼 있었고, 그에 따라서 승객들이 서대전 경유하는 차량은 거의 선호를 안 할 것이고. 요금이 많이 싸다면 그나마 서대전 경유편 이용객이 있을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국토부 기준대로라면 저속철이 더 비쌀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코레일은 국토부 기준 외에도 장거리 체감 할인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 운임은 더 싸다고 밝혔습니다. 추산 운임은 4만 5천 원 선입니다. 시간은 45분이 늘어나는데 요금은 1,000원가량만 낮아지는 셈이라 서울과 광주를 오가는 이용객에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탈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서대전역 이용객 문제는 호남고속철 경유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대전역 중심의 그 연계교통체계를 갖추고 또 버스 노선 신설이라든가 혹은 새마을 열차 투입을 증가시켜서 지역교통체계로 푸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서대전역 경유안이 가진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면서 대전을 위한 저속철 아니냐는 지적에도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호남고속철도가 원안대로 운행되도록 당 차원에서 지원해달라고 새정치연합 지도부에 당부했습니다. 윤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에 참석한 자리에서 눈물 젖은 호남선을 이용했던 호남인들이 다시 분노의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광주 전남북 시도당 위원장들도 청와대를 방문해 서대전 경유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호남고속철의 서대전 경유를 반대했습니다. 광주 지역 2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호남권 주민들의 과도한 희생을 전제로 한 서대전역 우회 운행 방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당초 계획대로 90분대 운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관광협회도 서대전역 경유에 대해서 200여 개 회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호남고속철의 원활 운행을 강조했습니다. 저속철로 전락한 호남고속철도는 호남 지역 관광객 유입에도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을 경우 가장 큰 변화는 시간입니다. 서울 용산에서 목포역까지 2시간 11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이른바 당일 관광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지금보다 KTX 운행 편수가 2배가량 확대될 것으로 보여 지역 관광산업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됐었습니다. 그러나 서대전역 경유로 용산 목포 구간에서 늘어난 45분이라는 시간으로 인해 고속철 전용선 개통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거쳐서 오게 되면은 저희들 목포에서 실질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관광의 상품이 만들어지기가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특수를 기대했던 지역 관광업계도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당일 관광과 1박 2일 연계 관광 등 그동안 준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저속철 논란 속에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소요가 좀 많이 현재 되고 있고 또 목포 관광 개발하는데 인근에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좀 부족하고. 연계 교통망 확충과
생활권 확장 등 속도에 기대를 걸었던 지역 관광 교통업계도 이제는 우려감 속에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하락세를 보이던 금 가격이 최근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골드바에 대한 판매가 시중은행의 전 영업점으로 확산되면서 투자 수단으로 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귀금속 전문 상가. 10여 개의 전문 매장이 자리 잡은 이곳에서는 금 구입을 문의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집에다가 또 갑자기 또 현찰이 필요할 때 금방 이렇게 바꿔서 6,600만 원까지 치솟았던 골드바 1kg의 가격이 최근 5천만 원 안팎에서 반등을 시도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금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테크로 많이 찾는 사람이 옛날보다는 많이 늘었어요. 이제 금값이 많이 내렸고 은행 금리가 너무 낮잖아요. 근데 은행 금리가 너무 낮고 투자처가 적절치 않으니까 시중은행의 PB센터에서만 취급됐던 골드바 판매가 지난 연말부터 전 영업점으로 확대된 것도 금테크 열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가 확대됐던 작년 12월 이후 금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값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국제 금 시세도 변동성이 큰 만큼 투자 비중을 크게 가져가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또 현물이 아닌 예금이나 펀드로도 금에 대한 소액 투자가 가능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것을 조언합니다. 그 조정을 보일 때마다 분할 매수 정도로 해서 금 실물 일부하고 금 관련한 ETF하고 그 골드 통장을 좀 적절하게. 여기에 현물에 직접 투자할 때는 부가세와 거래 수수료가 붙고 간접 투자할 때는 수수료와 차익에 대한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도 금 투자 시 유의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한국전력이 산학연 연구개발 사업에 연간 100억 원을 투자해 지역 이전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오늘 지역 중소기업 유관단체장과 중소기업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지역 산학연 연구개발 사업에 연간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중소기업 육성펀드 2천억 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소기업과 협력 연구사업에 개발비의 85%까지 지원하고 기술개발 사업에도 연구비의 75%까지 지원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이 나주혁신도시에서 신청사 개청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사학연금공단은 사립학교의 전현직 교직원 30만 명의 연금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으로 지난해 12월 나주로 이전했고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현재까지 나주혁신도시에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16곳 가운데 13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습니다. 창도경제혁신센터가 개소하면서 광주의 수소차 생태계를 구축하고 현대차와의 유대를 다지기 위해 광주시가 올해 수소차를 10대 더 구입합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현대차로부터 수소차 5대를 구입한 데 이어 올해 10대를 추가로 더 구입해 총 15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또 현재 광주의 한 곳뿐인 수소 충전소도 단계적으로 5곳 더 늘려 수소 생산과 충전, 수소차를 연결하는 융합 스테이션을 광주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운전이 난폭하고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는다. 우리 지역 운전자들을 향한 외지인들의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그냥 통솔인 줄 알았는데 이 부끄러운 문화가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이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녹색불에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차량들이 마치 제신호인 양 내달립니다. 주차장도 아닌 인도지만 주차장처럼 버젓이 차를 올려다 놓고 사라져버린 운전자. 광주가 고향인 46살 하무 씨는 이런 불법 현장을 볼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찍어 국민신문고에 고발합니다. 광주에 살 때는 다른 지역도 이렇겠거니 생각했는데 다른 도시에서 살아보니 광주의 교통문화가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렇게나마 낫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횡단보도 같은 데는 건너려면은 저는 광주 생각해가지고 차를 먼저 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차가 서져요. 그러면 되게 이상해요. 근데 여기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문화 자체가 완전히 광주는 후진국이에요. 후진국. 이래가지고. 광주 전남 지역 교통문화에 질색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살다 온 이들의 불만과 불평은 하늘을 찌릅니다.
대전에서 살다 최근 광주 비엔날레 부근으로 이사 왔다는 남성은 공무원들도 한통속이라고 말합니다. 구청 홈페이지에도 한 10번 정도 제가 그 민원센터에다 민원 제의를 했고요. 예산 문제, 그다음에 뭐 제도적인 문제, 이런 제도야 뭐 구청이나 시청에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안 해준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외지인들은 광주의 교통문화에 대해 형편없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결과에도 교통문화가 안 좋다는 평가와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량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28.9건을 기록한 광주의 교통문화 지수는 2년 연속 10위, 그중 광주 동구와 광산구 서구는 전국 자치구 중 꼴찌입니다. 전남은 사정이 더 나빠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24명으로 가장 적은 서울보다 20명이나 더 많습니다. 교통문화 지수는 17개 시도에서 2년 연속 꼴찌를 기록 중입니다. 도로 환경이나 시설물은 전국에서 가장 좋다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시민들의 나쁜 습관과 생각이 고착화됐기 때문입니다. 광주에는 좀 난폭 운전이 좀 많았고 난폭 운전이 교통사고 기인도 되거든요. 그런 분야도 있었고 주법 정신, 그다음에 그 신호 안 지키는 방법. 이 같은 교통문화 속에 교통사고로 해마다 수많은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고 운전자들끼리의 다툼과 불만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오늘부터 광주 빛가람 혁신도시간 택시 불법 요금 운행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광주 택시들이 혁신도시를 운행하면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부당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위반 행위가 적발된 택시 기사에 대해서는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광주시가 내 식구 봐주기 식의 감사를 없애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만듭니다. 감사위원회는 변호사와 회계사, 교수, 감사관 등 7명으로 구성되며 종합감사, 특별감사 등의 결과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습니다. 광주시는 조만간 관련 조례와 세부 규칙 제정 등을 거쳐 이르면 상반기 안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현장 지휘관인 전 목포해경 1, 2, 3정 김모 정장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광주지법에서 열린 김 전 정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배가 가라앉는 것을 보고도 나오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아 막을 수 있었던 피해를 발생하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마지막 진술에 나선 김 씨는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나의 행동이 정말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허재호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으로 시작한 장병우 전 광주지법원장이 변호사로 개업합니다. 장 전 원장은 최근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원으로 등록하고 광주에 사무실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장 전 원장은 등록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장성군 진원면 멋제터널 광주방면 앞 도로에서 소나타 차량 2대가 충돌해 소나타 운전자 34살 김모 씨가 숨지고 또 다른 소나타 운전자 30살 박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같은 방향 도로에 있는 2대의 차에서 정면 충돌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미뤄 두 차량 중 한 차량이 역주행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전남도 의회가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낙하산 인사, 측근 인사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양현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개발공사와 발전연구원, 생물산업진흥원, 복지재단, 신용보증재단. 전남의 유일한 공기업과 출연금 100억 이상의 산하기관입니다. 앞으로 전남지사는 이들 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전남도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게 됩니다. 첫 대상은 전남복지재단 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하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착오를 서서히 보완해 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질 인사청문회에서는 적격, 부적격 판단 대신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의견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경영 능력과 전문성, 자질에 대한 질의 답변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별다른 사안이 없는 한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법적 규정이 없어 협약으로 맺어진 인사청문회는 청문 결과에 강제력이 없어 기관장 임명 절차에서
얼마만큼 효력을 발휘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정치적 판단이 가부까지 미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강력한 정치적 판단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청문회를 이끌어갈 도의원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군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이 장성 상무대에서 열렸습니다. 육군 포병학교는 오늘 오전 장성 상무대에서 사단법인 광주인성교육 범국민 실천연합과 업무 협약식을 갖고 군 간부들을 상대로 인성교육 지도자 과정을 교육받도록 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군부대 안에서 윤일변 사건 등 가혹행위와 총기 난사 사고 등이 잇따르고 있어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에서 처음으로 주민 참여형 의료 소비자 생활협동 조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칭 아리랑 의료 소비자 생협준비위원회는 발기윈 대회를 열고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생협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환자 중심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협동체로 아리랑 의료 생협은 빠르면 3월 중 의료기관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신대학교 한의학과 학생들이 한의사 국가시험에 5년 연속 전원 합격했습니다. 동신대는 지난 16일 치러진 한의사 국가시험에 한의학과 재학생 35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했고 지난 2011년 이후 5년째 100% 합격 기록을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전문 건설인들이 신년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열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어려움을 극복을 다짐했습니다.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정기총회에는 전문건설이 120여 명이 참석해 경기 회복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에 나서자고 다짐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전문건설업계의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 37명에 대한 포상도 실시됐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